네, 안녕하세요.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심유중 행정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조업 업종별 인허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의뢰인 분들께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제조업, 주류, 의약예품, 미생용품에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업종별 인허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조업 업종별로 인허가 절차와 방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해당하시는 우리 내용이 어떠한 인허가인지 확인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었고요.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우리 행정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조업 업종별 인허가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거 보시면요. 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화장품, 주류제조, 의약예품 또는 위생용품 요즘 최근에 가장 의뢰인분들께서 이 제조업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식품 제조 가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은요. 보통 식품위생법상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식품 적개법이라는 겁니다. 해당 영업소에 고객이 와서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영업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지나다닌 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영업 허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오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때는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품 제조 가공업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품 제조 가공업은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유통, 도매, 소매업자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요.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요. 유통이나 도매 소매업자에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저희가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데다가 식품이나 이런 것을 납품을 해서 그러면 이 플랫폼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판매하는 그런 역할은요. 사실상 유통 도소매업자한테 납품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만으로는 식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도 온라인 쇼핑몰,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요. 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떠한 유통 형태로 하실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을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할 행정기관은요. 시군구 식품위생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의 종류는요. 등록이 되고요. 관련 법은 식품위생법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요. 저희가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위생과에 현장 실사를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에 나와 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해서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자, 그 판단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당 부서 접수, 그 다음에 현장 실사, 최종적으로 영업 등록증이 발급되고요. 영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서 확인증을 우리 담당 부서에게 제출하면은 최종적으로 식품 영업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 전에 구비 서류를 먼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 신청서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품산업협회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생교육을 받고 난 수료증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렀던 게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함께 제출해야 되고 작업장의 도면. 작업장의 도면은요. 먼저 현장에 내부 시설을 도면을 작성을 해서 뭐 여기가 제조실이다, 뭐 보관실이다, 뭐 위생실, 위생전실이다, 탈의실이다. 이런 구획을 도면을 작성해서 이 도면을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조 방법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제조 방법 설명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식품이 유형별로 따라서 식품 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도 우리 종류가 많죠. 뭐 빵류가 있거나 뭐 떡류가 있다. 이런 식품을 유형을 구분해 놓은 게 식품 공전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케이크를 제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럼 이 케이크는 빵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빵류에 따라서 제조 방법 설명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료가 입고되고 뭐 원료가 배합을 해서 뭐 우리가 5분 건조를 했다. 다음으로는 성형을 하고 뭐 우리가 포장하고 그다음에 뭐 출하한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제조 공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공정도를 제조 방법 설명서에다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제조 방법 설명서 작성 방법이 어려우시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당 위생과에 질의를 하시면요. 예시를 아마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 예시를 참고해서 해당 식품 유형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접수 시에는 우리 영업자, 대표자님의 신분증,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 다음에 접수를 하실 이 대리인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위생과에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요,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법인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정관상 우리 사업 목적이 있는데요. 그 사업 목적에 반드시 이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 도소매업 업종이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주식회사 법인이든 아니면 뭐 농업회사 법인이든 법인을 설립하는 그 대행은요, 보통 우리 법무사님께서 많이 해주시죠. 반드시 이때 법무사님께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할 거니까 정관상의 이 사업 목적에 이런 해당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을 도소매업이나 이런 내용을 기입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요, 등기부 등본상에 그러면 반려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간이 더 우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법무사님께 요거 법인 설립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체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 햇서 의무 적용 식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빵류 같은 경우는 햇서 의무 적용 식품입니다. 그러면 이 빵류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햇섭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최초에 햇섭 인증을 받기 위한 기간이 통상적으로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40일에서 5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은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햇섭 의무 적용 식품이라서 빵류에 대해 먼저 사전 신청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사전 접수증을 발부를 해주는데요. 그 발부한 원본을 의무적용식품일 경우 신청서 원본을 위생과에다가 제출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확인해 주시고 영업등록증을 최종 발급해 주실 거예요. 햇섭에 대한 의무적용식품은요, 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류가 있으니까요. 향후 또 기회가 될 때 햇섭만을 따로 저희가 강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제조광업에 대해서 시설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설 기준은요, 법령상 기준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확인해 보시면 영업별 시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볼까요? 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자재, 건물의 외관, 뭐 벽체라든지 우리 천정은 외부의 환경에 오염되지 않게끔, 식품 오염하지 않게끔 견고한 구조, 또 위생적인 건물 자재로 사용해야 됩니다. 흔히 저희가 식품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는요, 천장이 보통 우리가 텍스, 건축 소재 마감이 텍스 마감으로 된 것이 있는데요. 텍스 마감은 물을 뿌렸을 때 내수성이 없기 때문에 분진이라든지 먼지가 바로 낙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식품이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의 자재를 선정할 때도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을 보겠습니다. 작업장은 흔히 가공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가공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분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시면 우리 외부의 고객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겠죠? 그런데 식품 제조 가공업을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구가 예를 들면 이게 출입구가 하나가 돼 있고 이 출입구를 통해서 다시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우리 가공실로 들어가게 이런 형태는 영업 허가가 안 납니다. 반드시 외의 용도라든가 분리해서 벽을 세우고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 형태는 우리 초심의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건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거니까요. 별도의 방을 분리할 때는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한 우리 지자체라든지 해썹을 받게 되면 식품관리안전인증원에 사전 우리 기술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내수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닥에 에폭시 시공을 하게 되죠. 에폭시 시공을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배수는 보통 바닥에 우리 건축 용어로 트렌치 바닥 우리 배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경사를 따라서 내려와서 배수구로 바로 빠져나가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공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반드시 여기 내수성이 중요합니다. 식품은 또는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벽체를 봤을 때 일반 석고보드 형태의 가벽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석고보드 역시 물을 뿌리거나 하면 내수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벽지를 발라서 이 벽지 역시도 내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자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 제조 과거 공간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벽, 바닥, 천장 등 출입문, 창문 등은요. 반드시 세척 소독에 용이하게끔 그렇게 구조물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급수시설인데요. 급수시설은요. 음식을 제조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 배합할 때 정수 물 배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 제조하는 그 설비 기구를 세척할 때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뭐 대도시나 이렇게 수도권 도시 개발된 곳은 이제 지하수가 많이 없죠. 간혹 가다가 상수도가 없이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를 해서 그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할 때요. 마찬가지로 축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물 같은 경우도 이 급수 시설에 지하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수의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화장실은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고 작업자가 혹시나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조장으로 바로 들어갈 때 개인 위생, 우리 손 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실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장과 별개의 창고를 두어야 되는데요. 창고는 별도로 장소를 갖춰야 되고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벽체를 별도의 시설로 나눠서 구획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온에 보관하는 창고가 아닌 이 냉동과 냉장 시설, 흔히 여기서 저희가 워크인 냉동고나 워크인 냉장고를 설치하는 경우는요, 별도로 창고를 구획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에 대한 시설 기준이었지만 추가로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인 경우에는 별도의 해썹 인증에 따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썹의 선행 요건에 관련한 시설 기준을 참고해서 위생실, 탈의실, 그 다음에 청결구역, 일반구역 세부적으로 또 나눠야 될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주시고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의 경우에는 해썹에 따른 별도의 시설 기준을 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축산물 강호 영업 등록을 절차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제조 강호업과 거의 절차라든지 구비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축산물 가공의 필요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축산물도 식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적 인허가 의무사항을 받지 않을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고소고발로 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물 가공업 영업의 종류는요. 식육, 육가공이라는 게 있고요. 유가공이 있고 알가공이 있습니다. 알가공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계란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식품을 축산물을 가공을 한다는 의미고요. 유가공 같은 경우는 뭐 우유 제품을 이용해서 뭐 치즈를 만든다. 이럴 경우에는 유가공. 영업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하시려고 하는 영업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반드시 이것도 식품 공전을 참고해서 해당하는
영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체크해서 우리 관련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라는 게 있고요. 식유 포장 처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유 포장 처리업은요. 식유 가공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식육은 냉동육이나 일반 우리 고기를 소나 돼지 고기를 가지고 양념을 하거나 이런 행위로 해서 다시 가공하는 행위고요. 식유 포장 처리업은 우리가 예를 들면 도축을 한 다음에 그 냉동육이 그대로 들어오면 일정 부위를 잘라서 가공하지 않고 재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요. 식유 포장 처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보관업, 그 외에도 축산물 판매업과 식유 즉석 판매업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제조업의 공통사항과 마찬가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또는 공장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축법상에 확인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이것만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허가가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소음 및 대기, 그 다음에 우리 환경법에 관련된 이런 갖가지 규제 사항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영업허가시 신청 서류인데요. 자, 우리 축산물관리위생법에 보면 신청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식품제조 가공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면도, 작업장 시설 내역은요. 우리가 축산물 가공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해당 구획을 나눴으면 이 구획에 대한 면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일 경우에는 수질검사 성적서, 건축물 대장, 보통 건축물 대장은요,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바로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서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그 다음에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사본, 식품제조 가공업과 서류가 같습니다. 해썹 인증 의무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식품과 마찬가지로 축산물도 해썹 의무 적용 식품입니다. 자, 알가공이나 유가공이 같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이기 때문에 한국식품관리인증원에 사전 접수를 해서 그 사전 접수증을 부여받아서 영업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식유 가공업 같은 경우는 신규업자라도 신규 우리가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사전 해썹 접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규상에 보면 2024년 12월 1일까지 신규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요. 바로 일단은 영업 등록하고 우리 제조 또는 유통 판매하신 다음에 이 기간에 맞춰서 12월 1일 2024년까지 해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축산물 가공업의 시설 기준은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별도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식품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가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식품제조 가공업 작업실은요. 작업실 온도가 제한이 없는데요. 축산물 가공업은 아무래도 고기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유 가공품의 경우의 가공실은 온도가 15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필수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필수 시설은요. 유미트 쿨러라는 우리 냉동 장치가 있는데요. 그거를 가공실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흔히 에어컨을 설치하면 에어컨은 우리 15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봤죠. 뭐 17도, 뭐 18도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 냉동 설비하시는 우리 대표님들께 우리 시공하시는 분들께 유니트 쿨러를 설치를 해서 영업 등록을 받아야 겠습니다. 최근에 식품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가공업을 한 장소에서 동시에 영업 등록을 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는데요. 그 부분은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과 축산물 가공업 시설은 분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작업장을 분리해서 축산, 식품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제조 공장 일치하는 경우는요.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가공실로 해서 공통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같은 경우는 도거든요. 도의 우리 축산 방역과 보통 이런 부분에서 미리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을 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도면인데요. 식유가공업과 유광업, 알가공업에 대해서 이 도면은 해썹에 관련해서 필요한 청결구역, 일반구역 이렇게 나눠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공장 내부 레이아웃을 짜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아까 식품제조 가공업과 별개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시려고 하는 대표님들이 또 많으세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란 정의가 무엇일까요? 식품이긴 하지만 인체에 저희가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품 제조 가공업을 영업 등록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식약청에 별도로 제조업 신고를 추가로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의약품과의 또 비교를 보면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 표시 광고를 할 때 이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 용어를 쓰시는데요. 이럴 경우 바로 행정처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기능성을 가진 조금 더 증진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을 표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혼동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요. 건강식품 전문 제조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양자의 차이는요.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은 직접 내가 건강식품을 제조를 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거나 또는 유통 도매를 한다는 것이고요. 벤처 제조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OEM 제조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을 영업 등록을 한 이후에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자에게 자, 이러한 음식을 위탁하여 제조해 달라고 해서 음식을 받은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영업 형태입니다. 양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죠.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똑같이 일반 판매업이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이 있는데 유통전문 판매업도 마찬가지로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유통전문 제조업자가 의뢰해서 건강기능식품 상표를 판매하는 영업 행태입니다. 자, 제조업과 판매업은 엄격히 구분이 되니까요. 바쁜 이 부분은 더 상세하게 또 후수를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신청할 서류는요. 먼저 영업허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및 제조설명서. 제조설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식품제조가공업 때 제조방법 설명서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용어만 조금 차이가 날 뿐이죠. 그 다음에 배치도, 그 다음에 제조하는 주요 기계의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과 축산물 영업 등록 외에 건강기능식품은요. 이 품질관리인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서 쉽게 하면 채용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을 제조할 때 이거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품질 관리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우리 4대 보험 가입을 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서요. 우리 별도로 이 품질 관리인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제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자격 요건은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신청 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아닙니다. 식약청입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우리가 건강식품 제조업을 하려고 하시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되겠죠. 민원 처리 기간은 14일이 걸립니다. 14일 동안은요, 이 건강기능식품 실사가 또 우리 시사청에서 나오니까요, 현장 실사를 또 적절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서 영업 허가를 받는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벤처 제조 같은 경우는 10일이 걸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요, 접수를 하고 서류 검토한 다음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 실사를 오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부 결제를 거친 다음에 허가증이 교부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요, 화장품 제조업과 화장품 책임 판매업,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료를 받아서 뭐 대부분 소분을 하는 행위에 판매를 할 때 필요한 영업 등록이고요. 주로 우리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것은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일 것입니다. 자, 화장품을 제조를 한다는 그 유형은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할 때
화장품 제조 영업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화장품 제조를 생산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죠. OEM 방식이겠죠. 그 OEM 방식에 따라서 제조하는 영업을 할 때 화장품 제조로 또 영업 등록해야 되고요. 화장품의 포장만, 그러니까 1차 포장만 해당하는 경우에 이때도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 영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있는데요. 화장품을 제조를 했으면 일반 소비자에게 그 만든 생산물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별도의 또 인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는 영업 등록이고요. 화장품 책임 판매 영업 등록도 우리 총 4가지 유형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가 영업 등록 신청을 시가청에 신청할 때 해당하는 영업을 나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우리 대표님들이 직접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우리 화장품 책임 판매업 영업 등록하시는 분 중에 해외에 우리 화장품 좀 유명한 우리 뭐 화장품 제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해서 우리 국내에 유통 판매하는 영업도 있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입된 화장품도 반드시 우리 화장품 책임 판매 영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는 우리 최근에 우리 구매 대행 형태가 많죠. 우리 수입 구매 대행 형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 영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제조업 영업 등록할 때 구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 진단서가 있는데요. 이 대표자 진단서는 가까운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에 가시면 정신건강진지 및 정신질환의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사에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설의 명세서입니다. 시설의 명세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평면도, 공장 등록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필수입니다. 만약에 그 미만일 경우는요. 공장 등록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거든요. 주거용에는 우리 제조업 영업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으로 등록된 곳에서 화장품 제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거용 업무 구분하는 게 실익이 참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한 건물에 다른 분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이 사용하는 호실이 있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공장이 영업 등록이 가능하고 제조업 영업 등록이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임대차를 얻으시고 제조업 영업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요. 화장품은 인체에 사용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라든지 위해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품을 만든 다음에는 일정한 제품에 따라서 시험 기간에 의뢰를 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위해소라든지 중금속, 남, 미생물이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식약청에서 정해준 식품 또는 우리 축산물 또는 화장품 관련해서 시험 검사를 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곳과 함께 대표님께서 직접 위탁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 사본을 영업 등록할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은 똑같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을 제출하는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정관상 사업 목적에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도소매업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반려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법인 등기를 설립할 때 법무사님께 좀 체크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는 의약품안전나라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거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고요. 민원 처리 기간은 현장 심사를 포함해서 15일이 소요됩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제조업 시설 기준과 설비 기준을 보겠습니다. 해당 도면은 우리 예시 도면입니다. 보관실, 포장실, 충진실, 세척실, 조제실, 측량실, 탈의실 총 7구역으로 나눠 있는데요. 이 7구역은 각각의 실이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각각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격벽으로 별도의 칸막이 구역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본 시설로서 이 7구역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외부 위탁을 하는 경우가 아닌 자체적으로 시험 검사를 할 때는요.
실험실을 별도로 이렇게 하나 더 구획을 해야겠죠. 자, 세부 규정으로는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8조를 참고해 보시면요. 우리 작업장이 어떠한 환경을 갖춰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장품의 종류와 제형에 따라서 적절히 구획 구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7구획을 나눠봤죠. 바닥, 벽, 천정 등 우리 청소하기가 좀 매끄러운 표면을 지니고 소독제 등의 부식성에 저항력이 있는 그런 소재로 하고요. 환기, 그 다음에 외부 시설과 관련된 창문은 가급적 열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창문의 개폐를 좀 용이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대표님들께서 그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해충이라든지 그 벌레들에게서 우리 제품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은 개폐가 되지 않게끔 시설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뭐 화장실과 수세실은 접근성이 쉬워야 되나 마찬가지로 생산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명을 설치해야 되고 보통 조명은요 저희가 LED 우리 등 기준으로 줘도 한 220 룩스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제품의 우리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 조화 시설, 우리 급기라든지 배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화장품 책임 판매에 대한 우리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는요 식약청에 화장품 책임 판매 등록을 함께 우리가 신청해야 됩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에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은 없는데 책임 판매업은 반드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고용을 해둬야 됩니다. 자격은요,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졌거나 학위 인정자, 4년제 이공계 학사 전공자 또는 향장학, 화장품 과학, 한의학과 전공자인 경우거나 이 3년제 전문 학사인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1년 이상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를 경력한 자, 나머지 경력자는 그냥 학력에 상관없이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업무, 보통 QC 업무를 실제 2년 이상 한 자가 책임 판매자 관리자 자격 요건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의 사업자, 대표자가 책임 판매 우리 관리자를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가능하지 않지만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책임 판매자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 해당한 요건을 우리 대표자님께서 해당하셔야지만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구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조업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도소매 우리 사업 목적의 정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 판매업 관리자 증빙 서류는 요거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두 번째 책임 판매업 안전관리 기준 매뉴얼과요. 품질관리 기준 매뉴얼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대한화장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매뉴얼 샘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품질 관리에 관련해서 시험 기간과 위스타 계약서 사본 제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원 처리 기간은 10일이 줘야 됩니다.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는요 실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현장 시설 기준에 따라서 실사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 대해서 요건을 충분하게 충족되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류 제조 면허를 보겠습니다. 주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해당하지만 주류는 아무나 어느 누구나 판매하거나 제조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의 주세법에 의하면요 일정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주류를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명 우리 연예인께서 우리가 뭐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류를 제조한다는 우리 젊은 우리 20, 30대 대표님들도 많으시는데요. 주류 제조 면허는요 식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먼저 주류 제조 면허를 해야 되고 또 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기관에다가 검사도 받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류는 식품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관련 우리 지자체 위생과가 아니고요 식약청에 우리가 식품제조가공 영업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류의 정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류는 주정 또는 조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용기에 주류 제조가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우리 주류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우리 논알코올해서 우리 맥주 같은 거 뭐 우리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알코올이 0.1%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그거는 주류로 보지 않고요. 음료로 봅니다. 그 부분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류의 종류는 총 12가지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류 제조 면허를 반드시 주재법에 따라서 구세청장에게 신청을 해야 하고 사전에 주류 제조 면허를 받고 난 뒤 그 다음에 주류 제조 가공업, 식품 제조 가공업 일종입니다. 영업 등록을 시가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주류 제조 면허와 다르게 맥주,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일반 주류 제조 면허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허의 구분은 일반 면허, 전통주, 그다음에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있으니까요. 먼저 전통주 같은 경우는 뭐 탁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도 지정 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나 주류 부분이 식품 명인이 제조하는 주류가 민속주 면허가 들어가고요. 지역 특산주 면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의 장이 추천을 해서요. 제조 면허 추천을 받은 부분은 저희가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제조할 때 반드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직접 제조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면허의 구분이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류 제조 면허 신청 서류입니다. 자, 주류 제조 면허 신청서 우리 주재법에 관련해서 시행 규칙을 확인하시면요. 양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주류 제조 면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기존에 우리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았던 사례의 양식이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된 사업계획서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제조시설 배치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일 경우에는 자가 소유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되겠죠. 다음으로 제조시설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저희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주류를 제조하는 뭐 당금장이라든지 그런 시설 기준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용량표를 반드시 기재를 해서 우리 세무관서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조 공정도 및 제조 방법 설명서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 적개업,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허가증 또는 신고증 4번 관련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주주 및 임원의 명부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까다롭죠? 일반 우리 식품 제조나 화장품 관련된 인허가보다는 서류가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동사업, 동업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4번까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아까 전통주 같은 경우는요. 시도지사의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추천서가 없으면 전통주를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번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 제조 면허 취득에는 반드시 식품제조 가공 영업 등록을 식약청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고요. 주류는 주류별 시설 기준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면허 취득하는 거하고 시가청은 각각 우리 인허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특히 주류는 해썹 의무 적용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해썹 인증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요. 반드시 최초 우리 시설 공사 때 한 번에 각각의 규정들을 검토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약예품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약예품은요, 일반 화장품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 의약예품이라고 부릅니다. 의약예품의 품목의 종류는요, 약사법의 규정이 있고요. 약사법에 따라서 해당하는 품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우리 마스크, 우리 보통 KF94 보건용 마스크 많이 쓰셨죠? 그런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의약예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약예품 제조 신고를 하셔야 되고 뭐 구강청정제, 뭐 치약 같은 거 우리 여성분들 우리 위생 생리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탈취면 반창고 이런 거를 제조를 하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식약청에 우리 의약예품 제조업 영업 신고와 더불어 품목에 대해서 각각 품목이 허가 제품인지 신고 제품인지 따라서
해당 서류를 준비를 해서 심사 민원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약외포 제조원 및 품목 허가에 반드시 최초로 우리 영업자인 경우에는 의약외포 제조 신고서와 함께 한 개 품목 이상의 품목 허가나 신고 서류를 동시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관할은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민원 처리 과정은 서류를 접수를 하는데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를 하고요. 서류 검토 후 현장,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의약외포 제조 시설 기준이 맞게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고 나머지 우리 내부 결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고증이 교부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15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의약외포 제조 신고는 처리 기간이 15일이지만 품목 허가나 신고가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모든 인허가가 동시에 완료가 돼야지만요, 함께 처리 기간을 해서 영업등록증이 나오니까 그 기간을 고려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신청서가 들어가겠죠. 또한 대표자의 의사진단서, 아까랑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의사진단서가 필요했죠. 우리 정신질환자나 우리 마약 중독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대표자의 등록 기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제조관리자라는 사람을 우리 4대 보험 가입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관리자 승인서를 먼저 의약품안전나 사이트에 신청을 한 다음 제조 승인서가 발급이 되면 이 발급 승인서를 함께 의약외포 제조 영업 등록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관련된 서류는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서, 제조시설 내역서, 시험시설 내역서 같은 것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평면도를 우리가 그래서 제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의약외품 제조 시설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요, 우리가 작업소가 들어가야 되고 시험실, 보관소, 탈의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외부 시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우리가 시험실이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의약외품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실을 함께 구획을 나눠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는요, 이거는 외부에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우리가 시험 장비가 뭐 있는지 이런 장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 시설은요, 상호간 우리가 의약외품을 만들 때 교차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은 경관 벽의 형태로 서로 구획 분리를 나눠야 됩니다. 또한 의약외포 제조 공간은요, 어떠한 실을 통해서, 여기가 보관실이라고 하면 여기가 제조실이죠. 이 실을 통해서 제조실로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는 안 됩니다. 항상 별도의 복도를 두고 각각의 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획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및 탈의실 같은 경우는요, 우리 작업 공간과 분리대로 해야 되고, 의약외품 외의 제조, 예를 들면 의약외품 외에 화장품을 한 장소에서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품 간에 서로 오염이 없겠고요, 작업장은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의약외품 제조 공간, 여기는 화장품 제조 공간,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줘야 됩니다. 주출입구 같은 경우는 해충이나 곤충, 쥐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등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방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설치를 해서 우리 외부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원료 취급 장소는요, 원료는 사실상 우리 제조 공간하고 조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걸로 권장을 하지만 원료의 또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습도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료 보관소에 시험 검사, 우리 원료가 혹시나 잘못된 원료가 우리 입고가 되지 않게끔 우리가 시험 검사 전과 후에 대해서 적합 및 부적합 구분을 해서요, 적합하는 장소는 따로 우리 원료를 보관하고 부적합일 경우에는 별도로 시건 장치를 한 다음에 원료를 부적합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루나 원료를 찍으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의약외품을 만드는데 가루의 원료가 들어갈 때는요, 집진기를 반드시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조구역 및 충진구역. 제조구역은 마찬가지도 우리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 및 필요한 시설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모든 도구와 이동 가능한 기구는 청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자, 이 부분은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시설을 설계하실 때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구역 마찬가지로 교차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구역을 나눠서 해야 되고요. 완제품 및 부자재 보관 구역도
자, 마찬가지로 시험 전후에 적합과 부적합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일정 구획 좀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해당 우리 이 도면을 보시면요.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를 들어와서 복도를 통해서 각 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획을 나눠놨죠. 자,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업을 하는 구획을 나눌 때 원칙입니다. 이 도면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도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은요,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그 정의가 있고요. 위생용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소분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하여야 합니다. 위생용품의 종류는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세척제, 뭐 일회용 우리 숟가락이나 젓가락, 뭐 일회용 면봉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생산을 하시려고 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우리 화장품을 제조하는 영업자,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 영업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 대표님들이 세척용 비누, 우리 화장용 비누가 아니라 세척용 비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과 별개로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최근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모르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를 한 다음에는요, 위생용품 품목 제조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이 품목 제조 대상 품목은 세척제, 헹굼 보종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팬티 라이너, 식품 적게 업종 물티슈를 제조하는 분들은 반드시 식품안전나라에 위생용품 제조 품목 제조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위생용품 제조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는데요. 영업신고서라든지 위생교육 수료증, 수질검사 성적서. 수질검사는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처리 기간은 미는 우리 3일이 걸리고요. 현장 시사를 포함합니다. 수수료는 접수 수수료 28,000원이 들어가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생용품 제조업 시설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식약청에 우리 관련된 인허가 중에요. 아까 말씀드린 의약의 품이 있었고요. 화장품 있었는데요. 시설 기준은 대부분 우리 해썹도 마찬가지로 시설 기준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이나 화장품 제조업 시설 기준을 참고를 하셔서 시설 내부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신청 전에 체크해야 될 리스트를 제가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자가 체크를 하셔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